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사 실기 강좌 시간입니다. 강의를 맡은 강사 윤영애이고요. 자, 이번 시간은 세 번째 시간으로 요구사항 확인이라는 능력 단위에 분석 모델 확인하기 능력 단위 요소 세 번째입니다.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실 목차입니다. 첫 번째, 작은 소제목이 또 나오는데요. 분석 모델 검증과 분석 모델의 시스템화 타당성 분석입니다. 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분석 모델 검증 안에 분석 모델 검증입니다. 검증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정보 시스템 감리 지침에 보면 자, 시스템 개발 사업 객체 지향 컴포넌트 모델 V1.0에서 사업 유형이 시스템 개발, 감리 시점이 요구 분석, 감리 영역이 응용 시스템인 경우에 유스케이스 모형 상세화 수준 및 적정성과 개념 수준의 분석 클래스 도출에 관한 점검 항목을 기준으로 검증하고 감리 시점이 분석 설계, 감리 영역이 응용 시스템인 경우 유스케이스로부터 분석 클래스 도출 및 상세에 관한 점검 항목을 기준으로 검증한다라고 검증 방법에 대해서 정보화진흥원의 관리 지침, 정보 시스템 감리 지침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금 용어가 길어서 조금 외우기가 힘든데, 자, 분석 모델 검증 절차는 자, 유스케이스 모델 검증에서 개념 수준 분석 클래스 검증에서 분석 클래스 검증 이렇게 세 단계를 거친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각각 유스케이스 모델 검증에서 액터와 유스케이스 명세서가 이제 나오겠고요. 개념 수준 분석 클래스 검증에서 클래스 도출, 클래스명과 속성, 클래스들 간의 관계가 이제 나오겠고요. 분석 클래스 검증에서 스테레오타입, 경계 및 제어 클래스 도출, 관계 및 상세화 정도. 그래서 각각의 분석 모델 검증 절차도 외우셔야 되겠고요. 유스케이스 모델 검증, 개념 수준, 분석 클래스. 자, 그러니까 개념 수준에서 그냥 분석 클래스 검증으로 가고 각각의 그 단계에서 이러한 용어들이 나온다라는 거, 요걸 외우셔야 되겠죠. 자, 계속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스케이스 모델 검증이 첫 번째였었죠. 자,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정보시스템 관리 지침에서 시스템 기능에 대한 유스케이스 모형 상세와 수준 및 적정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사항을 점검하도록 이제 권고하고 있는데요. 자, 액터, 유스케이스 명세서 각각 점검 대상이 앞에서 자, 액터, 유스케이스 명세서 이렇게 나왔죠. 그거에 대한 상세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액터는 기능 구현에 관계되는 액터가 모두 도출되었는가? 자,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모두 도출되었는가? 액터 목록에서 액터명이 역할 중심으로 명명되었는가? 역할 중심으로 명명되었는가?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기술서에 외부 내부 액터가 모두 도출되었는가? 자, 외부 내부 액터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액터 목록과 액터 명세서에 기록된 액터가 타당한지 확인해야 되겠고요. 자, 유스케이스는 요구 기능 구현에 필요한 유스케이스가 모두 도출이 되었는가? 자, 도출된 유스케이스를 논리적으로 연결해서 누락된 기능을 파악했는가? 자, 도출된 유스케이스가 유스케이스 목록과 유스케이스 명세서에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도출된 유스케이스 논리적인 합이 과업 범위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되겠고요. 도출된 유스케이스들이 논리적으로 그룹화되었는지 확인해야 되겠고요. 유스케이스 기능 범위가 다른 유스케이스 기능 범위와 중복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유스케이스 명세서는 자, 명세서 형식의 중요 항목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되겠고요. 유스케이스의 주요 이벤트 흐름이 모두 도출되고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확인해야 되겠고요. 유스케이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입출력 항목이 모두 도출되었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유스케이스 모델 검증에 대한 점검 사항들을 액터, 유스케이스 명세서 확인해 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단계죠. 개념 수준의
분석 클래스 검증입니다. 자, 개념 수준의 분석 클래스 검증인데 시스템의 주요 도메인 개념을 분석 클래스로 도출해서 유스 케이스 분석에 활용하므로 개념 수준의 주요 분석 클래스를 적절히 도출하였는지 관련 정보가 명확한지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주요 점검 항목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 개별 유스 케이스 단위로 작성하지 않고 시스템 전체를 대상으로 작성하였는지. 자, 중요도가 높은 요구사항 또는 유스 케이스에 필요한 엔터티 클래스가 도출이 되었는지. 자, 세 번째는 도출된 클래스 이름과 설명이 이해관계자 간에 이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지. 자, 네 번째는 클래스 속성은 도출하였고 도출된 속성과 이름이 설명이 명확한지. 자, 다섯 번째는 클래스 간의 순환적 관계가 불필요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은지. 자, 클래스 간의 마지막입니다. 다중성이 정의되어 있는지. 자, 그래서 이런 주요 점검 항목들을 이용해서 개념 수준의 분석 클래스를 검증하도록 하겠고요. 자, 클래스 간 다중성이라고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그럼 다중성이 뭐냐? 자, 일단 여기를 좀 보시면 이 표기법에 대한 법례와 같은 그런 설명들이죠. 자, 여기 보시면 표기가 0.1 이렇게 되어 있다면 무슨 뜻이냐면 0 또는 한 개의 인스턴스. 자, n에서 m은 n-m은 n에서부터 m까지의 범위를 나타내고요. 자, 요거 지금 밑에 이제 설명이 나왔는데 0별 또는 별. 자, 0을 포함한 무한개 인스턴스. 그러니까 아예 없거나 무한개이거나 이런 뜻이죠, 이게. 예. 자, 1. 그럼 한 개의 인스턴스 1이라는 거죠. 1 별표. 이건 뭐냐면 1개 이상의 인스턴스. 근데 이거는 반드시 1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0은 없어도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그냥 just one이에요. just one인데 여기는 없거나 무한대이거나. 자, 그럼 이 관계를 클래스 다중성이 뭐냐면 자, 고객이라고 하는 엔터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주문이라고 하는 또 객체가 있어요. 자, 고객이라는 개념과 객체와 주문이라는 객체 사이에 고객은 뭐 데이터베이스에 있건 그 물건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고객이죠. 자, 고객이 주문이 없을 수도 있고요. 한 개 있을 수도 있고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뭐라고 무한대까지 그 허용하는 게 바로 이 관계고요. 자, 고객에 대해서 그 어떤 속성을 나타내는 이름, 선별, 주소가 있겠고요. 주문에 대해서 일단 주문 번호 이런 거 있죠. 주문 번호. 그 다음에 주문 날짜, 수량, 가격 이런 속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 간 다중성은 뭐냐면 고객 하나에 대해서 주문이 하나면 이건 다중성이 아닙니다. 고객 하나에 대해서 주문이 얼마든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라는 설명을 요 그림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되었고요. 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분석 클래스 검증이에요. 자, 유스 케이스마다 분석 클래스가 적절히 도출되었고 제어 클래스의 도출 등이 충분하고 상세하게 도출되어 클래스의 역할, 클래스 간의 관계, 자, 메시지 흐름 등을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유스 케이스 실현, 리얼라이제이션에 필요한 분석 클래스 도출을 확인하시고 자, 그러면 하나의 유스 케이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3개 이상의 클래스가 역할 기준으로 도출되어야 하고요. 유스 케이스별로 실현에 필요한 클래스가 추적 가능해야 되고 클래스 누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유스 케이스별로 도출된 분석 클래스들이 역할 기준으로 경계, 엔터티, 제어, 클래스가 도출되어 자, 스테레오 타입으로 표현되었는지 확인한다. 자, 우리가 유스 케이스가 있고요. 확장 유스 케이스가 있는데 확장 유스 케이스에서 나오는 개념이 바로 이 스테레오 타입입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분석 클래스 스테레오 타입은 자, 여기에 보시면 역할은 경계와 엔터티와 제어인데요. 스테레오 타입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스 케이스에서 이런 그
요런 기호를 쓰죠. 두 개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통해서 확인해 드릴 텐데요. 자, 일단 바운더리는 요런 식의 그림을 그려서 시스템과 외부 액터와의 상호작용을 담당하는 클래스이고요. 자, 엔터티는 개체는 자, 요런 식으로 꼭 뭐 의자 같기도 하고요. 저 시스템이 유지해야 하는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을 전담하는 클래스이고요. 자, 제어는 컨트롤은 이렇게 화살표로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의 로직 및 제어를 담당하는 클래스로 이렇게 구현한다, 표현한다 이런 설명이고요. 자, 그러면 유스 케이스 그 이벤트 흐름에 따라 그 다르지만은 일반적으로 유스 케이스 당 한 개의 제어 클래스가 반드시 존재하고요. 연결된 액터마다 한 개의 일개의 경계 클래스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경계 클래스, 자, 그 다음에 요게 그 엔터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요게 컨트롤이라고 앞에서 설명했어요. 그죠? 다시 한번 보시면, 자, 경계 엔터티는 의자 같이 생겼다 그랬어요. 제어는 요 화살표가 있다 그랬어요. 자, 다시 보시면 경계 여기 있죠. 자, 컨트롤, 자, 의자는 엔터티. 그래서 회원, 비회원, 권한 뭐 요런 것이 지금 엔터티고, 자, 그 다음에 컨트롤 로그인 제어 권한 부여, 자, 그 다음에 경계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 비회원 로그인 화면. 예,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엔 경계와 제어 클래스의 도출 여부 및 상세화 정도 확인, 유스케이스 실현에 필요한 클래스 분석 클래스들이 도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유스케이스 단위로 분석 클래스를 확인하는데 경계와 제어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경계는 유스케이스에 연결된 액터가 있고, 그죠? 액터의 유형이 시스템 또는 장비인 경우 해당 액터를 위한 경계 클래스가 도출되었는지 확인하고요. 유스케이스 이벤트 흐름을 참조해서 관련 기능이 처리되고 연산이 도출되었는지 확인해야 되고, 유스케이스 명세서의 이벤트 흐름을 확인해서 유스케이스에서 필요한 UI를 위한 경계 클래스가 도출되었는지, UI를 위한 경계 클래스의 경우 사용자에게 제공할 항목이 속성으로 도출되었는지 확인하고, 화면 보고서상의 데이터 타입 길이가 경계 클래스 속성 정의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자, 제어는 유스케이스별로 제어 클래스가 한 개 이상 도출되었는지 확인하고요. 자, 제어 클래스가 연산에 대응하는 엔터티 클래스가 있는지, 자, 앞에 있었죠? 유스케이스 명세서 기술된 이벤트 흐름을 처리하기 위한 연산이 제어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관계화 연산 속성 상세화예요. 자, 클래스의 간의 관계, 클래스 정보 상세화 정도를 확인하는 건데요. 관계는 유스케이스 명세서를 바탕으로 해서 각 클래스 사이의 관계를 명의하였는지 확인하고요. 자, 관계를 정의하였는지 확인하고, 관계의 다중성이 정확하고 모순이 없는지 확인하고, 두 개 클래스 간에 한 개 이상의 관계가 존재하면 관계명 또는 역할명이 정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 연산 속성 상세합니다. 유스케이스 명세서를 바탕으로 클래스 속성 및 연산이 도출되었는지 확인하고, 도출된 연산의 매개 변수와 리턴 타입이 정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도출된 클래스의 속성이 이해관계자 간에 이견이 없도록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경계 클래스의 속성과 화면 보고서의 항목, 엔터티 클래스의 속성 정보가 일관성을 가지는지 확인을 합니다. 자, 분석 클래스 다이어그램의 예시고요. 자, 바운더리 공인인증서가 로그인 화면, 여기 이제 경계죠. 자, 비회원 로그인 화면 두 개가 있었고요. 컨트롤은 로그인 제어 권한 부여가 있었습니다. 엔터티는 자, 회원과 비회원과 권한, 이렇게 분석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그 그림을 다시 그려볼 수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 일반적인 유스 케이스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는 지금 사람 모양, 약간 그 쫄라맨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모가 있고요. 화살표가 있고요. 화살표도 실선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화살표가 실선과 그 점선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자,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의 구성 요소에 보면 일단 시스템 범위는 이 네모 아닙니다. 지금 ATM 현금 인출기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지금 유스케이스의 시스템 그러니까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범위이고 사각형으로 그림을 그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유스 케이스입니다. 유스 케이스면 바로 이 동그라미들을 나타납니다. 시스템 구동, 시스템 종료, 트랜잭션, 자, 예금, 계좌 조회, 인출, 사용자 인증. 이런 동그라미들은 바로 유스 케이스고요. 시스템이 어떤 서비스 또는 어떤 기능을 제공해 주는지 명세를 해 주는 그림들입니다. 이게 바로 유스 케이스고요. 자, 이번에는 액터입니다. 액터는 자, 프라이머리 액터하고 세컨더리 액터, 그러니까 주 액터하고요. 부 액터로 나누는데 자, 프라이머리 액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서브 부 액터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세컨더리죠. 자, 주 액터는 바로 이쪽입니다. 졸라맨 그림처럼 그려진 이게 바로 주 액터이고요. 자, 부 액터는 세컨더리 액터는 프라이머리 액터가 이득을 얻기 위해 도움을 주는 액터, 보통 외부 시스템으로 의미합니다. 보통은 외부 시스템으로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액터라고 표현되어 있죠. 인증 시스템, 액터, 은행 시스템. 그래서 이게 세컨더리 액터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까 이 동그라미들은 유스 케이스라고 그랬고요. 자, 관계에 대해서 일단 포함관계, 필수적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부분이죠. 포함관계, 필수적 관계입니다. 점선과 화살표와 중요한 건 이 앵글 브라켓 두 개를 이용해서 include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포함관계는 반드시 사용자 인증을 위해서는 시스템 구동과 시스템 종료와 트랜잭션이라는 요 유스 케이스를 지나야만 사용자 인증이 된다, 이런 설명이에요. 이런 트랜잭션이나 시스템 종료 구동은 사용자 인증을 통한다. 뭐 이런 설명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일반화라는 관계입니다. 자, 지금 예금이라든지 여기입니다. 계좌 조회라든지 인출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행위, 건입니다. 트랜잭션이에요. 자, 일반화의 가장 쉬운 거는 뭐냐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사과, 배, 바나나 이거는 뭘로 일반화 시킬 수 있냐면 과일이라는 걸로 일반화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차, 차, 자동차, 뭐 트럭 이거는 탈 것, 뭐 이렇게 바퀴가 있는 뭐 운반 수단 이런 걸로 일반화 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실선의 화살표는 바로 일반화를 의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장 관계는 여기 없는데 확장 관계는 extends, T-E-N-D-S, 확장 관계가 있는데요. 확장 관계는 extends라는 것으로 확장 관계를 이야기하고요. 뭐 게시판에서 글을 작성하거나 수정할 때는 자, 그림 파일을 업로드한다든가 뭐 이런, 그리고 색을 작성과 글 수정을 하려면 반드시 로그인을 거쳐야 된다든가 이런 이런 것이 바로 확장 관계에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요 그림에는 없죠. 그래서 간단한 기본적인 유스 케이스에 대한 설명이 지금 이 그림에 들어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소제목 분석 모델의 시스템화 타당성 분석입니다. 자, 분석 모델의 기술적 타당성 검토인데요. 자, 유스케이스 모델의 개별 유스케이스에 대한 분석 모델을 작성한 후 해당 분석 모델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경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필요한 자원, 상호 운영성, 시장성 성숙도, 기술적 위험 분석 측면을 타당성을 조사해야 됩니다. 자, 다시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성능 및 용량 산정,
적정성, 두 번째 시스템 간 운용성, 세 번째 IT 시장 성숙도 및 트렌드 부합성, 네 번째 기술적 위험 분석입니다. 자, 첫 번째 성능 및 용량입니다. 자,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분석 모델에 따라서 시스템을 구현할 때 요구되는 시스템의 자원을 식별하는데요. 자, 분석 클래스에서 불필요한 하고 지나치게 많고 속성들을 포함시키게 되면 객체 생성 시 시스템 메모리 자원을 너무 많이 요구하게 돼서 이로 인한 자바 가상 머신이죠. JVM에서 과도한 garbage collection, 이거 뭐냐면 낭비된 메모리입니다. 지금 그냥 쓸데없이 자원이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들이에요. 이것이 쓸데없이 메모리는 이만큼인데 실제 쓰레기들이 여기를 장악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것은 이만큼 된다. 이런 설명이죠. 이것이 근데 이게 괜히 하는 거다 이거죠. 괜히. 그래서 전체 시스템의 성능 저하가 빈번히 발생할 수도 있다. 자, 이런 설명이 되겠고요. 자, 시스템 간 상호 운영성입니다. 자, 분석 모델을 이용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시스템 간 상호 정보 및 서비스를 교환 가능한지 검토해야 되는데요. 자, 분석 모델에서 정의한 구체적인 정보의 존재 여부, 생성 가능성, 교환 방식 지원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시장 성숙도 및 트렌드 부합성입니다. 자, 분석 모델이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많이 사용되는 트렌드에 부합한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시스템에서 중요하고 빈번하게 사용되는 클래스를 스프링의 프로토타입 B인으로 사용할 것을 가정하고 분석 모델이 작성되지 않았는지 검토해야 된다. 자, 이쪽에서는 자바 개발에서 나오는 스프링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 요거에 대한 지금 설명인데요. 자, 시장 성숙도 및 트렌드 부합성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기술적 위험 분석입니다. 자, 분석 모델이 시스템의 기술 구조, 프레임워크에 사용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부합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분석 모델이 검증되지 않은 기술의 사용을 가정으로 하고 있어 추가적인 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요. 분석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 특정 업체 기술, 특허, 라이센스에 의존해야 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정리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모델 검증 절차에 포함되지 않는 것. 자, 요구사항 정의냐, 유스케이스 모델 검증이냐, 개념 수준의 분석 클래스 검증이냐, 분석 클래스 검증이냐. 자, 지금 여기에 보시면 분석 모델 검증 절차라고 그랬어요. 자, 보시고 슬라이드 3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3에 가보면 분석 모델 검증 절차는 유스케이스 모델 검증, 그 안에 세부사항이고요. 개념 수준 분석 클래스 검증, 또 세부사항이고요. 분석 클래스 검증. 자, 유스케이스 모델 검증, 개념 수준 분석 클래스 검증, 분석 클래스 검증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유스케이스 모델 검증 있었고요. 개념 수준 분석 클래스 검증 있었고요. 자, 분석 클래스 검증 있었습니다. 없는 것은 바로 요구사항 정의 부분이 우리 내용이 없었죠. 자, 그래서 분석 모델 검증 절차에 포함되지 않는 것 첫 번째 1번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습 문제 두 번째입니다. 자, 개념 수준 분석 클래스 검증의 항목이 아닌 것은. 자, 좀 전에 우리가 이번에는 연습 문제 두 번째입니다. 개념 수준의 분석 클래스 검증의 항목이 아닌 것은. 앞에서 자, 우리가 유스케이스 검토가 있었고요. 개념 수준의 분석 클래스 검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분석 클래스 검증 세 가지가 있었죠.
자, 그럼 슬라이드 5번을 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슬라이드 5번을 가서 자, 개념 수준의 분석 클래스 검증. 자, 시스템의 주요 도메인 개념을 분석 클래스 도출해서 유스케이스 분석에 활용하므로 개념 수준의 주요 분석 클래스 적절히 도출하였는지 관련 정보가 명확한지 점검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주요 점검 항목. 자, 개별 유스케이스 단위로 작성하지 않고 중요도가 높은 요구사항 또는 도출된 클래스 이름, 클래스 속성, 클래스들 간의 순환적 관계, 클래스 간 관계에서의 다중성.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중요도가 높은 요구사항 유스 클래스, 도출된 클래스 이름과 설명이 이해관계자 간의 이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클래스의 속성은 도출하였는가. 자, 개별 클래스 유스 케이스 단위로 작성하지 않고 시스템 일부를 대상으로 작성하였는가. 다시 5번에 보시면 개별 유스케이스 단위로 작성하지 않고 시스템 전체를 대상으로 작성하였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맞는 듯 하면서 뭐가 틀렸어요? 이 부분.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부분이 전체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자, 맞는 듯 하면서 1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자, 틀린 답 2번에 1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